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은 제가 종을 모은 지가 한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모으다 보니까, 뭐,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체 볼륨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금년 초에, 경북대 박물관에서 은퇴하기 전에 이제 전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조금 나가고 해서 조금 더 다른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한번 다른 분한테 소개하고 하면은 제가 컬렉션 했던 것들도 좀 사회 환원을 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좀 그런 저희 생각과도 연결이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종소리. 저는 뭐 큰 범종이나 고려 동종 같은 고급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조그만한 아기자기한 종들인데 거기에 대해 얽힌 내용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 한문어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벨이라고도 나오고 공이라는 것들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권투할 때 이래전 공을요 양선수 뭐 무대에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공입니다. 공, G-O-N-G 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종탑에 있는 이거 종이고 이렇게 되어서 바깥에 치게 되어 있는 것을 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처럼 징 이것들 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종은 이렇게 생겼지만 안쪽에 축 없이 바깥에 치는 게 동양종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걸 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동서양을 통틀어서 종이 역사상 소개된 것들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동양에는 황제의 공인 수, 염제의 손자 고연이 이걸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서양에는 바빌론 3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은 제법 전해집니다. 성경 구약의 출애굽기에 제사장의 복장에 종을 달아라는 언급이 나오는 거 봐서 그때부터 종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난 뒤에 종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13세기 전까지는 수도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범종을 왜 치는가? 이 경주박물관에 가 있는 성덕동 신종에 가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극한 진리는 형상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하니 그것을 보려 하여도 그 근원을 보기 어렵고 진리의 소리는 천지에 진동하니 들으려 해도 듣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주니까 이 종을 듣고 너희들이 깨어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범종을 치는 아주 위대한 뜻은 이런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종들도 참 많은데요. 저기 오늘 사진은 제가 전부 대부분 컬렉션 한 것들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청동기 문화인 누리스탄 종들,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중국의 종들이 있는데 페르시아 누리스탄 종은 요건 방울처럼 돼 있고 또 돼 있는데 주로 동물들한테 달았을 거나 아니면은 주술적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들인데 고대 중국에서는 이걸 화폐로 대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동물에 달거나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종소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입니다.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권위를 지면서 좀 깨끗하게 전해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이게 종이가 되겠고 또 사람 간에 종을 치면서 여기 모여라 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집중을 시킬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종소리는 뭔가를 표현하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기 보이는 거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에 취임했다고 크라코프의 교회에서 폴란드 사람들이 종을 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을 울리는 어느 성당의 모습인데 이런 서로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종소리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못 봐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볼 수가 있으십니까? 예.
자, 우리 대부분 다 의과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종 의과대학 졸업생들한테는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공포의 종입니다. 이게 저희들 학교 해부학 교실에서 쓰던 땡 시험 치는 종인데 여기 그로스 시험, 해부학 실험에 이게 막대를 꼽아놓고 A는 무엇이냐, B는 무엇이냐 하는데 30초 1분마다 땡 치면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제를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의 종인데 어느 날 학교 복도에 보니까 이게 부러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쯤 전에 이걸 주워서 고쳐가지고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의사분들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아르헨티나에서 샀던 것들인데 이 캐톨릭에서 쭉 앉아 있으면서 미사를 보고 난 뒤에 이제 헌금을 받을 때 요걸 딸랑딸랑 하면서 옆으로 돌립니다. 그럼 여기 동전을 넣으면 모아서 붓고 해서 뒤로 돌리는 거고, 이거는 뭐 미사 볼 때 그 교회에서나 성당에서 쓰는 것들이고, 이건 유대인들 여기 스파이시 박스라고 해서 여기 향을 넣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런 종교 제례의 종들이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조종서가 요게 가슴에 왼쪽 그 칼라에 요 조그만 종이 달리는 거 보이시죠? 이 종입니다. 이거는 카프리 섬에 전해지는 행운의 종이라는 건데 성 미셸레 성인의 행운의 종이라는데 이 역병이 돌았을 때 모든 양들이 다 죽었는데 한 마리가 딱 살아남았는데 요 양이 요런 그 양 종을 달고 있어서 살았다. 그래서 이것만 달면은 나는 죽지 않는다는 이제 굉장히 최면에 빠지게 되죠. 1차 세계대전 때 나가는 이태리군 병사들은 전부 하나씩 달고 가는데 대부분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전설을 믿는 그 자기의 신념 때문에 이분 그 2차 대전 이태리가 좀 독일보다 빨리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 조종사들이 독일을 폭격하러 갈 때 이걸 달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서 요거 잉크세트, 요거 잉크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하인을 부를 때 프랑스 귀부인들이 쓰던 화장대 위의 종들, 이거는 화분입니다. 꽃병, 화병에게 종이 있어서 또 필요할 때 하인을 부르고 또 가족을 부르고 할 때는 다목적한 그 가정 용기에도 이렇게 종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말이 프레이드 하는 건데 버킹엄 궁전의 말 프레이드 하고 할 때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나죠.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썰매도 달고 하는데 종소리가 한 20마리 정도의 말이 끌면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웅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비주얼에 대해서 오디오 시스템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도자기 종도 보면은 이거 드레스덴은 마이센 공국에서 만든 도자기인데 도자기는 오로지 중국과 일본, 뭐 우리나라도 만들었지만 수출을 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게 유럽에 중세에 한 8천만 점의 그 중국 도자기가 유럽으로 수출이 됐다 그럽니다. 그 큰 도자기 하나는 집 한 채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이래 빠졌겠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적 감각은 있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야마가 뭔가 하면은 고령토라는 흙입니다. 흙을 넣어야 되는데 뭘 아무리 넣어도 안 되죠. 뭐 열을 가하면 다 깨져버리고 이러거든요. 그 프레드릭 베티거라는 이 사람은 연금술사인데요.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다. 엘리먼트가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도자기가 이렇게 비싸니까 군주들이 도자기를 만들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죠. 부국 강병이 중심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사들을 잡아서 가두고 대우해주고 이 도자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전부 다 이 야마를 모르니까 못하죠. 고령토는 흙만 넣으면 되는데, 예. 이 베트거가 이걸 이제 고령토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니까 일단 이 사람들의 그 예술적 미적 감각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보시면은 그 연금술사는 케미칼한 물질들을 계속 마시고 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30대 이 도자기를 만들고 해지면 30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연들이 담겨 있고요. 예술가들도 종을 만드는데 등장합니다.
이 요셉 크라티나라는 체코 이 조각가인데 이 사람은 로댕의 제자입니다. 이런 것들도 만든 사람이 1900년 정도에 만들었고요. 살바도르 달리가 만드는 달리랜드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이런 좀 기괴한 일을 많이 했지요, 달리가. 예, 이런 것들을 또 만든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집한 것들입니다만. 그래서 종어에는 자, 이제 많은 걸 담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담았느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어떤 사람들을 담았느냐, 어떤 이벤트를 담았느냐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양 사람 요런 동그란 데다가 요런 종이나 방울을 달았는 거를 주게 됩니다. 이걸 치발기라고 하는데 애가 한 6개월쯤 되면 치아가 나니까 건질건질 하거든요. 우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입에 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씹고 하는 거죠.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적혔고, 여기 글자가 보면 1935년 5월 22일 태어난 로버트입니다. 1935년 5월 22일 태어난 로버트가 태어나자마자 이 세 개의 치발기를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2022년에 제가 샀으니까 이게 작년에 이 사람이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미국 경매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돈은 사실 비싸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1935년 5월 22일 태어난 로버트라는 거를 구글링을 해서 다 한번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이. 로버트 홀이라는 사람이 작년 10월에 펜실베니아에서 죽었더라고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을 이제 올려놨는 것들을 보니까, 자, 그러면 1935년에 태어난 로버트가 얼마나 많을까? 1년에 로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이 무려 한 6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장례식장에 올려있는 모습은 이 사람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샀으니까 펜실베니아 바로 옆이고, 이 찾아가면은 이제는 전 세계가 전부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기는 참 멋진 걸 담고 싶겠죠. 아테나 여신, 루브르의 아테나 여신입니다만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라 그러죠. 이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다음 그리스 전사, 이런 사람들을 종이에 이렇게 다 담아두었습니다. 요거는 손을 가지고 당기면은 이 종을 땅 치는 형식인데요. 1810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탁상종입니다. 그다음 이 잔다르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잔다르크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프랑스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영국에 넘겨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묻혀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이 되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막 돌출을 하니까 우리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잔다르크가 그때부터 성녀가 되고 또 역사의 교과서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도 만들어져서 집집마다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 독일에서 만든 19세기 건데 은이고, 이거 얼굴하고 손은 상아입니다. 상아.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죠, 이거.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에서 장식을 하는데 실제 모습이 사진 찍었는 거하고 달라서 이런 모습들입니다. 상당히 크고 이렇죠. 예, 이런 은종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는 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19세기에는 이 상아를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손하고 얼굴하고 이런 것들은 상아로 이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사람, 왕, 귀족, 그다음 역사 속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자, 이게 1980년 영국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 1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상을 바꾼 6명의 여성 누구일까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스페인을 이사벨라, 스페인을 통일하고 콜럼버스를 보낸 이사벨라 여왕, 그다음 마리 앙뚜아네트, 이거는 네거티브한 거겠죠. 그다음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디치 부인,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아들이 통일되는 제임스, 영국의 왕이 되는 제임스 2세가 되죠. 그다음에 현재의 러시아의 기본을 만든 카트리나 여제, 그다음 해가 지지 않은 영국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됐던 엘리자베스 1세, 이 6명의 여성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종을 이렇게 만들려면은요, 보시다시피 밑에 종 치는 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많고요, 남성들은 코트 입은 사람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손잡이만 만들겠죠. 예.
그런 것들도 숨어 있는 것인데, 자, 독일에서 만드는 홀마크 스털링, 이 은입니다. 여기 귀부인들이고, 이 전부 다 19세기 후반, 이 러시아의 키릴 문자로 되어 있는데, 스털링이나 시릴릭 HE84, 84% 은, 이 스털링이라는 건 80% 이상의 은이라는 그 뜻입니다. 은을 막 판매하고 하니까 누구라도 믿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야 경제가 안정이 되겠죠. 이런 마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남길 만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남깁니다. 이 프랑스 문화의 꽃을 피우게 만든 마담 퐁파두, 루이 15세의 예첩이었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종들이 제법 많이 돌아다닙니다. 거의 한 19세기 후반기부터 만들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사람들을 하니까 로빈 훗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로빈 훗도 이렇게 우리 알고는 있지만 로빈 훗을 도와주는 그 수도승 프라이어 터크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로빈 훗 그 소설에는 플러스 희곡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1800년대에 이 사람이 재미를 위해서 중간에 옮겨가면서 할 때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렇습니다. 이 프라이어 터커가 로빈 훗을 옮기는 건데 이 1912년인데 19세기 말에 슬금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원본에는 셰우드 숲속의 로빈 훗에는 프라이어 터커는 없습니다. 자, 스페니쉬들은 이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이 세르반테스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돈키호테의 모습도 들었고 세르반테스 이 반상을 이렇게 넣는 종을 만들고 자기들도 두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겠죠.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자, 중국은 아까 그 도자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중국이 은과 보물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도자기가 막 그 돈 비싼 게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 더 그렇겠죠. 이런 걸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는 일본이 또 그렇게 됐죠. 그래 고흐의 그림을 보면 일본 풍이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하이 동양의 신비로움 그리고 굉장히 부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탁상종에도 중국인이 들어있고 춤추는 중국인들 모습 이런 걸 작은 종을 만들어서 집에서 다랑다랑 팀에서 티타임을 가지거나 하인을 부르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중국에서 중국인 모습을 만든 종은 없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거의 다 유럽에서 만든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청나라 관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발을 하고 안쪽 열려 있는데 여기 파란 모습이 있는데 이런 단추처럼 되어 있는 요겁니다. 처음에는 높은 사람일수록 보석을 달고요.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유리를 깎아가지고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계급입니다. 빨간 색깔 나오는 게 1급, 뭐 2급, 3급, 4급 공무원 표시예요. 9급 공무원은 제일 낮은 은색 칠을 했는 것들이고 8급은 이런 것들이 되겠고 하는데 청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이런 관리들이 많으니까 이 모자에 달린 단추를 떼가지고 요 에나멜 종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까지요. 그래서 이 청나라 모자 단추, 차이니즈 핵 버튼 에나멜 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들도 상당히 흥미롭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메이지 시대도 청동종인데 이 메이지 시대는 메이지 천황은 고종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그 왕이 다스리는 동안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고 메이지는 뭐 세계 최강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180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최국 정책을 펼 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국제 엑스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뭐 농부, 어부, 그다음에 원숭이 모습 뭐 이런 걸 가지고 원숭이는 벽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일본에서는 잘 없어요. 제가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수집을 했었는데 교토대학 교수가 우리 집에 한번 왔다가 내일 일본 종 보여주니까 자기는 한 번도 제가 거의 같은 연배인데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겠죠. 다 팔아고 우리 동양인들은 집에서 종치고 이런 문명이 아니고 그냥 돌쇠야 이리 오너라 매래 부르는 그런 문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당히 큽니다. 이게 크기도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골프가 시작에는 스코틀랜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을 또 딸랑딸랑하게 해서 자기들 그 특유의 문화를 즐겼는데
이 던롭이라는 회사 이름은 들어보셨죠? 지금은 슐레진즈하고 합쳐서 뭐 다른 데 넘어갔습니다만은 1888년에 이게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특판할 때 또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골프볼에다가 있고 종추가 있고 어떤 거는 색칠도 칠하고 이런 것들도 전해지고요. 이거는 바르셀로나 공원에 있는 파라솔을 든 부인인데 바르셀로나 엑스포 기념으로 만든 공원인데 한국 분들이 이게 참 많이 가봤지만 이 공원에 가서 이거 봤다는 분은 이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구석에 있고 분수대에 있으니까 잘 못 보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인데요. 외출복으로 입고 이제 그 인상파 화가들도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전까지 동상이나 아니면 조각상은 보면은 전부 이 로만 로브라고 해서 로마 시대 때 이런 모습들 이런 걸 했었지 외출복을 가지고 바깥에 전시하는 동상을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근대로에서 현대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이런 동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가열차게 싸웠던 이 에밀린 팽커스트라는 영국의 여성, 이 사람 많이 닮았습니까? 꼭 저는 보면 이티처럼 생겼는데 이런 모습들도 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막 그 자기 딸하고 막 잡혀가는 모습들입니다. 막 굉장히 맹렬하게 선거 이걸 투표권 운동을 했거든요. 막 의회를 막 습격하고 그 당사에 불을 지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잘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결국은 투표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여성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뭐 카툰을 보내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열차게 했는 게 기반은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주게 된 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당연하게 이런 것들은 그 민족 그 특유의 이런 의상을 입은 일반적인 서민들을 보통 많이 그리거든요. 자, 독일 사람들 유리에다가 이렇게 수도성부터 동네 각 바바리아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올려놨죠. 예. 그 프랑스 농부들입니다. 요거 보면은 그 찰스 디킨슨,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찰스 디킨슨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들이 사랑하는 국민 작가입니다. 여기 종을 이렇게 만들어서 간직하는 사람들은 주인공보다는 조금 어수룩한 사람들. 데이비드 카퍼필드에 나오는 미카버라는 사람, 미코버라는 이 사람은 낙천주의 상징입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맡은 처질 위트 소설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여기에 나오는 게으르고 착한 간호사 사이리 갬프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을 만듭니다. 이게 실질 그 좌파에 나눈 사람들인데 이걸 두고 그냥 즐겁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똑똑한 사람을 집에 두면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그리죠. 그리고 찰스 디킨슨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예, 나와서 마지막에 길거리에 나와서 이 영감님이 스크루지가 노래 부를 때 갑자기 여기 들어가고 같이 노래 부르게 됩니다. 개과천선할 때 이 노래 부르던 네 사람 이런 조공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좀 바보처럼 생겼죠. 2차 대전 후에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많이 수출했던 건데 데피라고 합니다. 데피라는 거는 영어 뜻 그대로 하면 멍청이 열간인데 이 사람이 좀 엉성하게 보이고 좀 멍청하게 보이고 이러면은 정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 한때는 미국 가정의 한 3분의 1에서 이런 게 있었답니다. 집집마다 이런 종이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끌었는데 일본이 이런 걸 가지고 수출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 경제를 시작하고 그다음 한국 정쟁에서 스트라이킹하게 증거하고 그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타일랜드, 중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손은 많이 들어가고 돈은 별로 안 남는 거 하이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데피벨들은 상당히 코믹하게 생긴 이 2차 대전 후의 중세 사람들, 전쟁에서 돌아왔지만은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땐 좋았지만 돌아오고 난 뒤에 사회에서 뭘 해야 될지 사람들이 전부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은 요놈들을 보게 되면은 너도 내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위로를 많이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주홍 글씨, 나타네일 호선의 주홍 글씨 나온 헤스트입니다. A자가 여기 보이죠? A, 어덜투리, 간통을 했던 딤스데일 목사와 그런 사연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가슴 아픈 사람들이니까 이걸 기억을 하는 거죠. 라스푸틴, 우리 박근혜 최순실 할 때 그때 처음 들었지만은 이 러시아의 라스푸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니콜라이 1세를 컨트롤해갖고 이 사람은 결국은 죽었지만은 러시아도 망하게 됐죠. 요승 라스푸틴도 종으로 이렇게 남겨서 러시아에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모티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힌두, 타이, 불교 이거는 상아를 깎아 만드는데 설탄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수도성들은 베네딕트 수도성, 여기 추기경, 그다음에 수녀, 이 오스트리아에서 1800년대 후반에 만드는 수도성 이런 종들이 큰 게 만들어서 많이 전해집니다. 그건 도자기는 자꾸 깨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죠. 요즘은 이런 걸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만 수도성들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만든 니콜라스 주교, 그다음 돈 페리뇽이라는 사람은 샴페인을 좀 만든 이 신분입니다. 수도성 돈 페리뇽 샴페인 브랜드가 있죠. 예, 그런 거. 그다음 카푸친 나무로 만든 수도성들이 깎아서 만든 나무종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전해지고요. 그다음 종교적인 모티브는 항상 사회를 중세 이후 재배를 했으니까 십자군의 모습이 이렇게 전해진다든지 그렇게 되죠. 이 전쟁과 종교는 전체 문화에 너무나 중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한동안 싸움판이 됐죠. 신교, 구교의 싸움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카톨릭국과 프랑스는 이 구교도들이 신교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성 바르톨메오 축일의 학살은 이 그림이 유명한데 갑자기 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위그노라고 불려지던 이 프랑스 개신교들이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밖에 200만 명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상공업을 하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성직자하고 학자, 농부만 남으니까 국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 나가는 사람은 영국에 가서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영국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바퀴 달린 목욕기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에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템즈강에서. 요걸 발견했는 사람이라든지 이 목욕기계에서 살고 어린이나 여성을 목욕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 마르사 건이라는 이런 이 목욕하는 아주머니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프렌들리하게 있는 걸 남겨줬는 것들이죠. 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영국에 이제 기차가 되고 기차 차장이 들고 있는 이 램프에도 이런 총이 달려서 불도 이렇게 하면서 땅땅땅 소리가 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파져나니까 자명종도 그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데서 다 다른 데로 신교도의 나라들로 이제 작하게 되죠. 그래서 시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다 퍼져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퍼지게 되어서 이 오르골, 우리가 오르골이라는데 오르골 네덜란드 말이니까 뮤직박스입니다. 이걸 이제 연주를 하면서 집에서 댄스를 할 수 있도록 왈츠를 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궁정 무도회나 악단들만 할 수 있었지 집에서 춤을 춘다는 건, 음악을 들으면 춘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종교 개혁과 그 이어진 전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생겨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나도 왕족이나 귀족들처럼 예술품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동 조그마한 종들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엔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비엔나 브론즈라고 하는데 이런 상아를 깎아서 만든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직 종들인데 이제 산업이 발달하니까 플라스틱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플라스틱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 플라스틱 서전 가소성 아닙니까? 모양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고양이 종인데 여기 보이는 그 제일 밑에 왼쪽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고양이 종이거든요. 여기 이제 감아서 그 추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올리는 거죠. 혀를 누르면은. 예. 이제 그래서 다양한 식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이런 것들이 물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1800년대 중반부터 이런 거를 플라스틱 만드는 것부터 해서 하나쯤 특허를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10여 분 동안 종어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자, 독일과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륙의 강자는 프랑스였습니다. 한 1000년부터 이거 1500년대 보면 프랑스는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나머지는 여기 신성 로마 제국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제대로 국경이 이제 확립이 잘 안 됐죠. 센 놈이 다 먹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1800년대 후반에 이제 힘을 쌓았고 마침내 1914년에는 이만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우리가 유럽의 강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거죠. 이 두 개는 이때부터 19세기부터 앙숙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6년에는 나폴레옹이 베를린에 정복을 하고 이 브란덴부르크 성 문 위쪽에 있는 이 마차를 노획해 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보불 전쟁에서 통일했는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을 하고 베르사유에서 자기 황제의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힘을 바탕으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지고 나니까 이 독일의 상징인 독수리가 이 큰 칼 맞는 거를 그 프랑스 영토인 알자스 로렌에다가 이렇게 비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치부심한 독일이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이때 독일이 항복했는 자리에 히틀러는 1940년 프랑스를 정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똑같은 씬을 만들어가지고 항복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그래서 굉장히 앙숙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812년에 이제 프랑스가 러시아 원정을 할 때 베를린도 정복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 나폴레옹의 두 번째 부인 마리아 루이스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못 놓고 하니까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고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왕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정벌을 당했지만은 항상 러시아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거다, 해방을 시킬 수 있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루이즈의 그 초상화를 보시면 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왕관도 같고, 요거 보헤미아 유리에다가 이런 은종을 만들어서 뒀습니다. 이 종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예, 이런 모습을 했는 것은 그러면 1813년에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1813년에 만드는 어떻게 하느냐? 요 뒤에 보면 마킹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홀마크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210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하고 마침내 독일이 보불 전쟁을 일으켜서 1870년에 항복을 받고 71년에 대관식을 파리에 가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이 그 통일의 상징이죠. 빌헬름 1세는 독일의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때 독일들이 쓰던 모자를 가지고 종을 만드는 것들도 전해지고요. 이렇게 피켈 하우베라고 하는데 창처럼 뾰족한 게 나와 있는 이걸 뺑 돌리면 따르릉 소리가 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독일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를 자기의 그 마이센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만든 것들도 만들고 해서 자기를 힘을 자랑했는 거죠. 자, 알테 하이델베르크 그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이 대학은 1386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만든 대학입니다. 이때는 막 독일이 막 그 공업도 발달하고 하니까 막 돈도 투여해갖고 대학을 확장을 했습니다. 1886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창학 500주년 기념 종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황제도 이제 가고 이렇게 했었죠. 이런 종들도 있고요. 그 다음 전쟁에서 뺏어는 이 프랑스 대포를 녹여서 독일 황제의 종이라고 쾰른 성당에다가 크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이런 그 카피를 만들어서 은도금했는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나는 황제의 명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만드는 사람의 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가서 그 마을의 종탑을 깨고 종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받는 것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반대죠. 이 대포를 가지고 자기들 교회 종탑을 만들었으니까, 종을 만들었으니까.
이 종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다시 녹여갖고 프랑스하고 싸우는 포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돌게 되죠. 자, 이때는 하여튼 독일이 최고로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하니까 20세기를 맞는 1899년에 이런 종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상징인 쌍머리 독수리도 새겨져 있고, 그 시간을 아껴 쓰라고 여기에 모래시계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독일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고 싶다. 그때 주변에서 나를 애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담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모양으로 해서 한 서너 개를 만드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침내 힘이 세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 섭섭하게 했던 프랑스를 이제 정벌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요게 70자, 독일의 70자, 아이스는 크로이츠라고 하는데 이런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요 종에다가 이런 것들은 기념품도 만들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 1차 세계대전에 쓰는 철십자 훈장입니다. 그래서 보불 전쟁에서도 많이 줬고, 전쟁만 있으면은, 훈장만 있으면은 뭐 돈 없어도 이것만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거든요. 2차 대전에 만드는 것들도 많은데, 독일 그 2차 세계 나치의 문양은 거래를 세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이제 숨어 있겠죠. 예, 이렇게 되는데 히틀러는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하사관에 대해 갖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총통이 되었을 때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차 대전 건데 이런 그 독일 그 나치 문양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1차 대전 일어나고 하니까 좀 최근에 영화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참 그런 게 잘 나타나던데 이 대포 같은 걸 녹여가지고 이런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종도 만듭니다. 이걸 참호에서 건진 전쟁 기념품이라고 해서 트렌치 아트라고 합니다. 참호 예술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프랑스의 서부전선에 죽은 프랑스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이 만든 종 같아요. 이걸 누르면 땡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다 이름도 적어놓고 도끼, 칼, 창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1818년 11월 11일이 휴전했었죠. 예, 그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평화가 오니까 그때는 독일과 유럽 그다음에 미국을 항해하는 배들이 생겼고요. 일본도 이제 거기에 영국에서 배를 사가지고 태평양을 가서 샌프란시스코로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배를 타면은 이런 종을 나눠줬습니다. 아사마 마루라는 것들이 있는데 2차 대전이 생기니까 태평양 전쟁이 생기니까 이 종은 군대에 이제 징발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종군 그 위안부들의 그 증언을 보면은 아사마 마루를 타고 타이완에 갔다라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이것들이 다 공격도 받고 이러죠. 자, 그래 독일이 이제 기고만장하죠. 이제 베를린 올림픽도 열고요. 이거 보십시오. 베를린 올림픽 때 전부 관중들이 하일 히틀러, 나치 이런 걸 하잖아요. 큰 종을 만들어 뒀고 이런 카피를 만드는 손기정 선수가 우승했던 그 올림픽이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기념을 했습니다. 워낙 이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은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베를린을 점령한 러시아군의 그 탱크 타겟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전쟁에 관련된 스토리가 참 많은데 이 초기에 그 연합국에서 침수됐던 이 배를 운영했던 이 선장이 랭스도르프라는 선입니다. 프러시안 십 그라프스페라는 건데 이 그라프스페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독일 그 프러시아의 제독인데 이런 배가 연합국의 그 공격을 받아가 격추하니까 이 선장이 배를 폭발시키고 자기는 근총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션 해군 함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는 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전쟁 전에는 굉장히 신사였고 전투 중에서도 상대가 깔아앉으면 다 적군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을 그 미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에서 보트에다가 많이 달고 다녔습니다. 2차 대전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 독일 비행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런던에서 그 공격 갔다가 뭐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이 동체를 녹여가지고 2차 대전 승리의 기념 빅토리벨을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스탈린하고 루스벨트하고 처칠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전쟁 때 다친 군인 미망인들과 가족들을 돕는 펀드로 썼습니다. 로얄 에어포스 펀드. 이런 종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아직 전해지고 이제 한 75년쯤 됐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프랑스는 사실 항복하고 뭐 꼼짝 못했죠. 그래도 돌아오고 난 뒤에 뭐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드고르의 모습을 이렇게 비바 프랑스 하는 모습을 만드는데 이게 1950년대고 전쟁은 참 일어나면 안 됩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독일에서요 1000만 명이 있었는데 600만 명이 죽고 홀로코스트로 350만 명이 살아남았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돌을 깎아서 만든 건데 홀로코스트 그 캠프에서 살아남은 주이시 분이 이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소종에다 달아서 가지고 있다가 소련이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아도는 것들이 있기에 제가 하나 샀는데 이 보시면은 줄 쭉쭉쭉 서있는 홀로코스트 캠프에 있는 사람들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것들이죠. 전쟁이 끝나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 저거 잘못해서 이제 원자폭탄도 맞고 이랬지만은 경제가 좀 드러나니까 1954년 유엔이 만들자 말자 여기다가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는 원자폭탄의 희생국으로서 기원하는 종을 만들고 전 세계 베를린, 칠레 뭐 온갖 데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종을 만들었고 유럽 유엔 본부에 가면 요 종을 카피했는 이런 기념품을 팝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제 국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진출하게 되죠. 자,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소련이 이제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담합해가지고 단결해서 세계 자유를 베를린 자유를 위한 이 종을 만들었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가서 나도 한 사람의 베를린 시민이다. 22나인 베를리너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강의를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고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 같고 우리나라는 이런 종을 잘 만들지 않지만은 88년 올림픽 종 이런 칠보를 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고 외국 사람들이 사서 다시 또 리턴해서 들어와서 좀 꿀이 많이 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이 수집이라는 거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풀 속에 있는 귀신입니다. 풀 밑에 있는 귀신을 모으는 걸 수집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사라져가는 귀신들을 다시 모으는 거죠. 사라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사라져가는 것, 죽어가는 걸 다시 살리는 게 의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집은 의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공부도 하고 세계에 대한 좀 물미도 좀 터지고 덕분에 공부도 좀 많이 했는데 이 보시면은 전시회도 여러 번 하고 이런 책도 이렇게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뭐 훨씬 더 잘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종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동양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서양 사람들은 무엇을 담고자 했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서울 갔다 오다가 조치원 휴게소에 가니까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걸고 도전한 적이 없다라는 글을 적어놨던데 10,000시간 이상을 좀 종이 빠져가지고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또 우리 정재태 회장님이 소개하셔서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